우리의 노후, 과연 안녕하신가요? 많은 분들이 막연한 기대를 걸고 있는 국민연금, 우리 미래의 마지막 보루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연금의 모습이 과연 전부일까요? 오늘 우리는 조금 불편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국민연금에 숨겨진 진실과 미래를 준비하는 현명한 지혜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소중한 지혜를 주변의 가족과 친구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더 많은 분들이 자신의 미래를 단단히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피크아웃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정점을 찍고 내려온다는 뜻이죠. 안타깝게도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 우리가 받는 국민연금액이 바로 그 피크아웃 시점, 즉 역사상 가장 좋은 시절, 이른바 리즈 시절을 지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현재 연금을 수령하는 기성세대와 앞으로 연금을 받게 될 젊은 세대 간의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1990년대생이나 2000년대생들은 앞으로 30년 이상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현재의 어르신들이 받는 만큼의 연금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실제로 이들이 받게 될 연금액은 월 100만 원 초반대에 머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국민연금 제도의 역사에 있습니다. 과거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 즉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으로 돌려받는 비율이 매우 높았습니다. 처음에는 70%로 시작했고 이후 60%를 유지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현재 200만 원 이상의 높은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높은 소득대체율의 혜택을 본 세대입니다. 그들의 연금에는 마치 선진 복지국가인 프랑스의 향기가 배어있다고 할 수 있죠. 프랑스는 공적연금 덕분에 60%에 달하던 노인, 빈곤율이 4%까지 극적으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떨까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모두 합쳐도 노인 빈곤율은 50%에서 40%로 약 10%포인트 감소하는 데 그칩니다. 이는 우리가 마주한 냉엄한 현실입니다.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된 연금개혁은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계속해서 깎아내렸습니다. 그 결과 지금의 40대만 해도 비슷한 기간, 비슷한 직장에서 일한 선배 세대보다 실질 소득대체율이 10% 이상 낮아졌습니다. 저의 경우를 예로 들면 30년 넘게 성실히 납부해도 실질 소득대체율은 28% 수준에 머뭅니다. 선배 세대가 거의 40%에 육박했던 것과는 큰 차이죠. 더 심각한 것은 미래입니다. 앞으로 연금을 받게 될 세대는 평생 국민연금을 납부해도 정부가 정한 공식적인 빈곤선조차 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1인 가구 빈곤선은 월 156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80년대 중반 이후 출생자들은 30년 이상을 꼬박 납부해도 이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연금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은 세대 간의 갈등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직면한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막막한 현실 앞에서 좌절만 하고 있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현명하게 활용한다면 나의 노후를 조금이라도 더 든든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조기 노령연금과 연기연금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연금을 정해진 시기보다 최대 5년 먼저 당겨받거나 최대 5년 뒤로 미뤄서 받는 제도입니다. 물론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일찍 받으면 매년 6%씩, 최대 30%가 감액된 금액을 평생 받게 되고 늦게 받으면 매년 7, 2%씩
최대 36%가 증액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만약 은퇴 후 소득이 급격히 줄어 생활이 어렵다면 조기 수령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월소득이 일정 금액, 예를 들어 2024년 기준 약 308만 원을 넘으면 신청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은퇴 후에도 다른 소득이 있어 생활에 여유가 있다면 연기연금을 통해 미래의 연금액을 불리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200만 원, 300만 원에 가까운 높은 연금을 받는 분들 대부분이 바로 이 연기연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경우입니다. 다음으로 국민연금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는 가입 기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연금액을 계산하는 복잡한 공식이 있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통제하며 연금액에 가장 극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바로 가입 기간입니다. 한 달이라도 더 길게 납부하는 것이 보험료를 조금 더 내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추후납부, 반납 제도를 알아두셔야 합니다. 추납은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 즉 납부 외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여유가 될 때 내서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과거에 비어있던 시간을 지금의 소득 기준으로 채워 넣는 것이죠. 반납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1999년 이전에는 직장을 그만두면 그동안 냈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과거에 이렇게 반환 일시금을 받으셨다면 약간의 이자를 더해 다시 공단에 반납함으로써 그 기간을 고스란히 가입 기간으로 되살릴 수 있습니다. 이 두 제도는 잠자고 있던 나의 가입 기간을 깨워 연금액을 늘리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보험료 자체를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특히 직장 가입자가 아닌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저소득 근로자분들에게는 매달 내는 보험료가 큰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몰라서 혜택을 놓치고 있습니다. 첫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입니다.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며 월급여가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보험료의 최대 80%를 3년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둘째,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입니다.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며 이 제도는 지원기간에 제한이 없어 은퇴 후 귀농, 기여하신 분들에게도 매우 유용합니다. 셋째,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입니다. 사업 중단이나 실직으로 소득이 감소한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최대 12개월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내년부터는 지원 대상이 더욱 확대될 예정이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가사 근로자를 위한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내가 지원 대상이 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만으로도 노후 준비의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의 스마트폰 안에 답이 있습니다. 내 곁에 국민연금이라는 공식 앱을 설치해 보십시오. 이 앱을 통해 나의 총 가입 기간, 현재까지 납부한 보험료,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미래의 예상 연금액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설명드린 추납 신청 등 다양한 업무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생각만 하던 나의 노후를 구체적인 숫자로 마주하는 것이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국민연금의 조금은 무거운 현실부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들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의 황금기는 지나가고 있고 미래 세대가 받게 될 연금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이기보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처럼 제도를 정확히 알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가입 기간을 한 달이라도 더 늘리고 숨겨진 정부 지원을 찾아내고 연금 수령 시점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작은 노력들이 모여 당신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든든한 노후 준비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이웃과 이 지혜를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평안한 미래를 우리의 노후, 과연 안녕하신가요? 많은 분들이 막연한 기대를 걸고 있는 국민연금, 우리 미래의 마지막 보루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연금의 모습이 과연 전부일까요? 오늘 우리는 조금 불편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국민연금에 숨겨진 진실과 미래를 준비하는 현명한 지혜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소중한 지혜를 주변의 가족과 친구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더 많은 분들이 자신의 미래를 단단히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피크아웃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정점을 찍고 내려온다는 뜻이죠. 안타깝게도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 우리가 받는 국민연금액이 바로 그 피크아웃 시점, 즉 역사상 가장 좋은 시절, 이른바 리즈 시절을 지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현재 연금을 수령하는 기성세대와 앞으로 연금을 받게 될 젊은 세대 간의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1990년대생이나 2000년대생들은 앞으로 30년 이상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현재의 어르신들이 받는 만큼의 연금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실제로 이들이 받게 될 연금액은 월 100만 원 초반대에 머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국민연금 제도의 역사에 있습니다. 과거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 즉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으로 돌려받는 비율이 매우 높았습니다. 처음에는 70%로 시작했고 이후 60%를 유지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현재 200만 원 이상의 높은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높은 소득대체율의 혜택을 본 세대입니다. 그들의 연금에는 마치 선진 복지국가인 프랑스의 향기가 배어 있다고 할 수 있죠. 프랑스는 공적연금 덕분에 60%에 달하던 노인, 빈곤율이 4%까지 극적으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떨까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모두 합쳐도 노인 빈곤율은 50%에서 40%로 약 10%포인트 감소하는 데 그칩니다. 이는 우리가 마주한 냉엄한 현실입니다.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된 연금개혁은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계속해서 깎아내렸습니다. 그 결과 지금의 40대만 해도 비슷한 기간, 비슷한 직장에서 일한 선배 세대보다 실질 소득대체율이 10% 이상 낮아졌습니다. 저의 경우를 예로 들면 30년 넘게 성실히 납부해도 실질 소득대체율은 28% 수준에 머뭅니다. 선배 세대가 거의 40%에 육박했던 것과는 큰 차이죠. 더 심각한 것은 미래입니다. 앞으로 연금을 받게 될 세대는 평생 국민연금을 납부해도 정부가 정한 공식적인 빈곤선조차 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1인 가구 빈곤선은 월 156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80년대 중반 이후 출생자들은 30년 이상을 꼬박 납부해도 이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연금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은 세대 간의 갈등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직면한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막막한 현실 앞에서 좌절만 하고 있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현명하게 활용한다면 나의 노후를 조금이라도
더 든든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조기 노령연금과 연기연금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연금을 정해진 시기보다 최대 5년 먼저 당겨받거나 최대 5년 뒤로 미뤄서 받는 제도입니다. 물론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일찍 받으면 매년 6%씩 최대 30%가 감액된 금액을 평생 받게 되고 늦게 받으면 매년 7, 2%씩 최대 36%가 증액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만약 은퇴 후 소득이 급격히 줄어 생활이 어렵다면 조기 수령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월소득이 일정 금액, 예를 들어 2024년 기준 약 308만 원을 넘으면 신청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은퇴 후에도 다른 소득이 있어 생활에 여유가 있다면 연기연금을 통해 미래의 연금액을 불리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200만 원, 300만 원에 가까운 높은 연금을 받는 분들 대부분이 바로 이 연기연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경우입니다. 다음으로 국민연금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는 가입 기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연금액을 계산하는 복잡한 공식이 있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통제하며 연금액에 가장 극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바로 가입 기간입니다. 한 달이라도 더 길게 납부하는 것이 보험료를 조금 더 내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추후납부, 반납 제도를 알아두셔야 합니다. 추납은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 즉 납부 외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여유가 될 때 내서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과거에 비어있던 시간을 지금의 소득 기준으로 채워 넣는 것이죠. 반납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1999년 이전에는 직장을 그만두면 그동안 냈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과거에 이렇게 반환 일시금을 받으셨다면 약간의 이자를 더해 다시 공단에 반납함으로써 그 기간을 고스란히 가입 기간으로 되살릴 수 있습니다. 이 두 제도는 잠자고 있던 나의 가입 기간을 깨워 연금액을 늘리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보험료 자체를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특히 직장 가입자가 아닌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저소득 근로자분들에게는 매달 내는 보험료가 큰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몰라서 혜택을 놓치고 있습니다. 첫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입니다.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며 월급여가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보험료의 최대 80%를 3년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둘째,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입니다.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며 이 제도는 지원기간에 제한이 없어 은퇴 후 귀농, 귀여하신 분들에게도 매우 유용합니다. 셋째,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입니다. 사업 중단이나 실직으로 소득이 감소한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최대 12개월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내년부터는 지원 대상이 더욱 확대될 예정이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가사 근로자를 위한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내가 지원 대상이 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만으로도 노후 준비의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의 스마트폰 안에 답이 있습니다. 내 곁에 국민연금이라는 공식 앱을 설치해 보십시오. 이 앱을 통해 나의 총 가입 기간, 현재까지 납부한 보험료,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미래의 예상 연금액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설명드린 추납 신청 등 다양한 업무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생각만 하던 나의 노후를 구체적인 숫자로 마주하는 것이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국민연금의 조금은 무거운 현실부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들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의 황금기는 지나가고 있고 미래 세대가 받게 될 연금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이기보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처럼 제도를 정확히 알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가입 기간을 한 달이라도 더 늘리고 숨겨진 정부 지원을 찾아내고 연금 수령 시점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작은 노력들이 모여 당신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든든한 노후 준비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이웃과 이 지혜를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평안한 미래를 우리의 노후, 과연 안녕하신가요? 많은 분들이 막연한 기대를 걸고 있는 국민연금, 우리 미래의 마지막 보루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연금의 모습이 과연 전부일까요? 오늘 우리는 조금 불편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국민연금에 숨겨진 진실과 미래를 준비하는 현명한 지혜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소중한 지혜를 주변의 가족과 친구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더 많은 분들이 자신의 미래를 단단히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피크아웃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정점을 찍고 내려온다는 뜻이죠. 안타깝게도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 우리가 받는 국민연금액이 바로 그 피크아웃 시점, 즉 역사상 가장 좋은 시절, 이른바 리즈 시절을 지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현재 연금을 수령하는 기성세대와 앞으로 연금을 받게 될 젊은 세대 간의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1990년대생이나 2000년대생들은 앞으로 30년 이상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현재의 어르신들이 받는 만큼의 연금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실제로 이들이 받게 될 연금액은 월 100만 원 초반대에 머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국민연금 제도의 역사에 있습니다. 과거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 즉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으로 돌려받는 비율이 매우 높았습니다. 처음에는 70%로 시작했고 이후 60%를 유지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현재 200만 원 이상의 높은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높은 소득대체율의 혜택을 본 세대입니다. 그들의 연금에는 마치 선진 복지국가인 프랑스의 향기가 배어 있다고 할 수 있죠. 프랑스는 공적연금 덕분에 60%에 달하던 노인, 빈곤율이 4%까지 극적으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떨까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모두 합쳐도 노인 빈곤율은 50%에서 40%로 약 10%포인트 감소하는 데 그칩니다. 이는 우리가 마주한 냉엄한 현실입니다.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된 연금개혁은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계속해서 깎아내렸습니다. 그 결과 지금의 40대만 해도 비슷한 기간, 비슷한 직장에서 일한 선배 세대보다 실질 소득대체율이 10% 이상 낮아졌습니다. 저의 경우를 예로 들면 30년 넘게 성실히 납부해도 실질 소득대체율은 28% 수준에 머뭅니다. 선배 세대가 거의 40%에 육박했던 것과는 큰 차이죠. 더 심각한 것은 미래입니다. 앞으로 연금을 받게 될 세대는 평생 국민연금을 납부해도 정부가 정한 공식적인 빈곤선조차 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1인 가구 빈곤선은 월 156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80년대 중반 이후 출생자들은 30년 이상을 꼬박 납부해도 이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연금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은 세대 간의 갈등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직면한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막막한 현실 앞에서 좌절만 하고 있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현명하게 활용한다면 나의 노후를 조금이라도 더 든든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조기 노령연금과 연기연금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연금을 정해진 시기보다 최대 5년 먼저 당겨받거나 최대 5년 뒤로 미뤄서 받는 제도입니다. 물론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일찍 받으면 매년 6%씩 최대 30%가 감액된 금액을 평생 받게 되고 늦게 받으면 매년 2%씩 최대 36%가 증액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만약 은퇴 후 소득이 급격히 줄어 생활이 어렵다면 조기 수령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월소득이 일정 금액, 예를 들어 2024년 기준 약 308만 원을 넘으면 신청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은퇴 후에도 다른 소득이 있어 생활에 여유가 있다면 연기연금을 통해 미래의 연금액을 불리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200만 원, 300만 원에 가까운 높은 연금을 받는 분들 대부분이 바로 이 연기연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경우입니다. 다음으로 국민연금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는 가입 기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연금액을 계산하는 복잡한 공식이 있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통제하며 연금액에 가장 극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바로 가입 기간입니다. 한 달이라도 더 길게 납부하는 것이 보험료를 조금 더 내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추후납부, 반납 제도를 알아두셔야 합니다. 추납은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 즉 납부 외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여유가 될 때 내서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과거에 비어있던 시간을 지금의 소득 기준으로 채워 넣는 것이죠. 반납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1999년 이전에는 직장을 그만두면 그동안 냈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과거에 이렇게 반환 일시금을 받으셨다면 약간의 이자를 더해 다시 공단에 반납함으로써 그 기간을 고스란히 가입 기간으로 되살릴 수 있습니다. 이 두 제도는 잠자고 있던 나의 가입 기간을 깨워 연금액을 늘리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보험료 자체를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특히 직장 가입자가 아닌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저소득 근로자분들에게는 매달 내는 보험료가 큰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몰라서 혜택을 놓치고 있습니다. 첫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입니다.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며 월 급여가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보험료의 최대 80%를 3년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둘째,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입니다.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며 이 제도는 지원기간에 제한이 없어 은퇴 후 귀농, 기여하신 분들에게도 매우 유용합니다. 셋째,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입니다. 사업 중단이나 실직으로 소득이 감소한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최대 12개월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내년부터는 지원 대상이 더욱 확대될 예정이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가사 근로자를 위한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내가 지원 대상이 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만으로도 노후 준비의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의 스마트폰 안에 답이 있습니다. 내 곁에 국민연금이라는 공식 앱을 설치해 보십시오. 이 앱을 통해 나의 총 가입 기간, 현재까지 납부한 보험료,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미래의 예상 연금액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설명드린 추납 신청 등 다양한 업무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생각만 하던 나의 노후를 구체적인 숫자로 마주하는 것이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국민연금의 조금은 무거운 현실부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들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의 황금기는 지나가고 있고 미래 세대가 받게 될 연금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이기보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처럼 제도를 정확히 알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가입 기간을 한 달이라도 더 늘리고 숨겨진 정부 지원을 찾아내고 연금 수령 시점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작은 노력들이 모여 당신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든든한 노후 준비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이웃과 이 지혜를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평안한 미래를 우리의 노후, 과연 안녕하신가요? 많은 분들이 막연한 기대를 걸고 있는 국민연금, 우리 미래의 마지막 보루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연금의 모습이 과연 전부일까요? 오늘 우리는 조금 불편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국민연금에 숨겨진 진실과 미래를 준비하는 현명한 지혜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소중한 지혜를 주변의 가족과 친구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더 많은 분들이 자신의 미래를 단단히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피크아웃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정점을 찍고 내려온다는 뜻이죠. 안타깝게도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 우리가 받는 국민연금액이 바로 그 피크아웃 시점, 즉 역사상 가장 좋은 시절, 이른바 리즈 시절을 지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현재 연금을 수령하는 기성세대와 앞으로 연금을 받게 될 젊은 세대 간의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1990년대생이나 2000년대생들은 앞으로 30년 이상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현재의 어르신들이 받는 만큼의 연금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실제로 이들이 받게 될 연금액은 월 100만 원 초반대에 머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국민연금 제도의 역사에 있습니다. 과거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 즉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으로 돌려받는 비율이 매우 높았습니다. 처음에는 70%로 시작했고 이후 60%를 유지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현재 200만 원 이상의 높은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높은 소득 대체율의 혜택을 본 세대입니다. 그들의 연금에는 마치 선진 복지국가인 프랑스의 향기가 배어 있다고 할 수 있죠. 프랑스는 공적연금 덕분에 60%에 달하던 노인, 빈곤율이 4%까지 극적으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떨까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모두 합쳐도 노인 빈곤율은 50%에서 40%로 약 10%포인트 감소하는 데 그칩니다. 이는 우리가 마주한 냉엄한 현실입니다.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된 연금개혁은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 대체율을 계속해서 깎아내렸습니다. 그 결과 지금의 40대만 해도 비슷한 기간, 비슷한 직장에서 일한 선배 세대보다 실질 소득 대체율이 10% 이상 낮아졌습니다. 저의 경우를 예로 들면
30년 넘게 성실히 납부해도 실질 소득 대체율은 28% 수준에 머뭅니다. 선배 세대가 거의 40%에 육박했던 것과는 큰 차이죠. 더 심각한 것은 미래입니다. 앞으로 연금을 받게 될 세대는 평생 국민연금을 납부해도 정부가 정한 공식적인 빈곤선조차 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1인 가구 빈곤선은 월 156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80년대 중반 이후 출생자들은 30년 이상을 꼬박 납부해도 이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연금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은 세대 간의 갈등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직면한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막막한 현실 앞에서 좌절만 하고 있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현명하게 활용한다면 나의 노후를 조금이라도 더 든든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조기 노령연금과 연기연금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연금을 정해진 시기보다 최대 5년 먼저 당겨받거나 최대 5년 뒤로 미뤄서 받는 제도입니다. 물론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일찍 받으면 매년 6%씩 최대 30%가 감액된 금액을 평생 받게 되고 늦게 받으면 매년 2%씩 최대 36%가 증액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만약 은퇴 후 소득이 급격히 줄어 생활이 어렵다면 조기 수령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월소득이 일정 금액, 예를 들어 2024년 기준 약 308만 원을 넘으면 신청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은퇴 후에도 다른 소득이 있어 생활에 여유가 있다면 연기연금을 통해 미래의 연금액을 불리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200만 원, 300만 원에 가까운 높은 연금을 받는 분들 대부분이 바로 이 연기연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경우입니다. 다음으로 국민연금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는 가입 기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연금액을 계산하는 복잡한 공식이 있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통제하며 연금액에 가장 극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바로 가입 기간입니다. 한 달이라도 더 길게 납부하는 것이 보험료를 조금 더 내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추후납부, 반납 제도를 알아두셔야 합니다. 추납은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 즉 납부 외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여유가 될 때 내서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과거에 비어있던 시간을 지금의 소득 기준으로 채워 넣는 것이죠. 반납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1999년 이전에는 직장을 그만두면 그동안 냈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과거에 이렇게 반환일시금을 받으셨다면 약간의 이자를 더해 다시 공단에 반납함으로써 그 기간을 고스란히 가입기간으로 되살릴 수 있습니다. 이 두 제도는 잠자고 있던 나의 가입기간을 깨워 연금액을 늘리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보험료 자체를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특히 직장 가입자가 아닌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저소득 근로자분들에게는 매달 내는 보험료가 큰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몰라서 혜택을 놓치고 있습니다. 첫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입니다.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며 월 급여가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보험료의 최대 80%를 3년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둘째,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입니다.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며 이 제도는 지원기간에 제한이 없어 은퇴 후 귀농, 귀여하신 분들에게도 매우 유용합니다. 셋째,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입니다. 사업 중단이나 실직으로 소득이 감소한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최대 12개월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내년부터는 지원 대상이 더욱 확대될 예정이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가사 근로자를 위한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내가 지원 대상이 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만으로도 노후 준비의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의 스마트폰 안에 답이 있습니다. 내 곁에 국민연금이라는 공식 앱을 설치해 보십시오. 이 앱을 통해 나의 총 가입 기간, 현재까지 납부한 보험료,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미래의 예상 연금액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설명드린 추납 신청 등 다양한 업무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생각만 하던 나의 노후를 구체적인 숫자로 마주하는 것이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국민연금의 조금은 무거운 현실부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들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의 황금기는 지나가고 있고 미래 세대가 받게 될 연금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이기보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처럼 제도를 정확히 알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가입 기간을 한 달이라도 더 늘리고 숨겨진 정부 지원을 찾아내고 연금 수령 시점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작은 노력들이 모여 당신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든든한 노후 준비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이웃과 이 지혜를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평안한 미래를 우리의 노후, 과연 안녕하신가요? 많은 분들이 막연한 기대를 걸고 있는 국민연금, 우리 미래의 마지막 보루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연금의 모습이 과연 전부일까요? 오늘 우리는 조금 불편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국민연금에 숨겨진 진실과 미래를 준비하는 현명한 지혜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소중한 지혜를 주변의 가족과 친구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더 많은 분들이 자신의 미래를 단단히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피크아웃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정점을 찍고 내려온다는 뜻이죠. 안타깝게도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 우리가 받는 국민연금액이 바로 그 피크아웃 시점, 즉 역사상 가장 좋은 시절, 이른바 리즈 시절을 지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현재 연금을 수령하는 기성세대와 앞으로 연금을 받게 될 젊은 세대 간의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1990년대생이나 2000년대생들은 앞으로 30년 이상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현재의 어르신들이 받는 만큼의 연금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실제로 이들이 받게 될 연금액은 월 100만 원 초반대에 머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국민연금 제도의 역사에 있습니다. 과거 국민연금은 소득 대체율, 즉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으로 돌려받는 비율이 매우 높았습니다. 처음에는 70%로 시작했고 이후 60%를 유지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현재 200만 원 이상의 높은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높은 소득 대체율의 혜택을 본 세대입니다. 그들의 연금에는 마치 선진 복지국가인 프랑스의 향기가 배어 있다고 할 수 있죠. 프랑스는 공적연금 덕분에 60%에 달하던 노인, 빈곤율이 4%까지 극적으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떨까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모두 합쳐도 노인 빈곤율은 50%에서 40%로 약 10%포인트 감소하는 데 그칩니다. 이는 우리가 마주한 냉엄한 현실입니다.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된 연금개혁은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 대체율을 계속해서 깎아내렸습니다. 그 결과 지금의 40대만 해도 비슷한 기간, 비슷한 직장에서 일한 선배 세대보다 실질 소득 대체율이 10% 이상 낮아졌습니다. 저의 경우를 예로 들면 30년 넘게 성실히 납부해도 실질 소득 대체율은 28% 수준에 머뭅니다. 선배 세대가 거의 40%에 육박했던 것과는 큰 차이죠. 더 심각한 것은 미래입니다. 앞으로 연금을 받게 될 세대는 평생 국민연금을 납부해도 정부가 정한 공식적인 빈곤선조차 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1인 가구 빈곤선은 월 156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80년대 중반 이후 출생자들은 30년 이상을 꼬박 납부해도 이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연금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은 세대 간의 갈등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직면한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막막한 현실 앞에서 좌절만 하고 있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현명하게 활용한다면 나의 노후를 조금이라도 더 든든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조기 노령연금과 연기연금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연금을 정해진 시기보다 최대 5년 먼저 당겨받거나 최대 5년 뒤로 미뤄서 받는 제도입니다. 물론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일찍 받으면 매년 6%씩 최대 30%가 감액된 금액을 평생 받게 되고 늦게 받으면 매년 7, 2%씩 최대 36%가 증액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만약 은퇴 후 소득이 급격히 줄어 생활이 어렵다면 조기 수령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월소득이 일정 금액, 예를 들어 2024년 기준 약 308만 원을 넘으면 신청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은퇴 후에도 다른 소득이 있어 생활에 여유가 있다면 연기연금을 통해 미래의 연금액을 불리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200만 원, 300만 원에 가까운 높은 연금을 받는 분들 대부분이 바로 이 연기연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경우입니다. 다음으로 국민연금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는 가입 기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연금액을 계산하는 복잡한 공식이 있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통제하며 연금액에 가장 극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바로 가입 기간입니다. 한 달이라도 더 길게 납부하는 것이 보험료를 조금 더 내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추후납부, 반납 제도를 알아두셔야 합니다. 추납은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 즉 납부 외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여유가 될 때 내서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과거에 비어있던 시간을 지금의 소득 기준으로 채워 넣는 것이죠. 반납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1999년 이전에는 직장을 그만두면 그동안 냈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과거에 이렇게 반환 일시금을 받으셨다면 약간의 이자를 더해 다시 공단에 반납함으로써 그 기간을 고스란히 가입기간으로 되살릴 수 있습니다. 이 두 제도는 잠자고 있던 나의 가입기간을 깨워 연금액을 늘리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보험료 자체를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특히 직장 가입자가 아닌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저소득 근로자분들에게는 매달 내는 보험료가 큰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몰라서 혜택을 놓치고 있습니다. 첫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입니다.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며 월 급여가 27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보험료의 최대 80%를 3년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둘째,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입니다.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며 이 제도는 지원기간에 제한이 없어 은퇴 후 귀농, 기여하신 분들에게도 매우 유용합니다. 셋째,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입니다. 사업 중단이나 실직으로 소득이 감소한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최대 12개월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내년부터는 지원 대상이 더욱 확대될 예정이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가사 근로자를 위한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내가 지원 대상이 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만으로도 노후 준비의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의 스마트폰 안에 답이 있습니다. 내 곁에 국민연금이라는 공식 앱을 설치해 보십시오. 이 앱을 통해 나의 총 가입 기간, 현재까지 납부한 보험료,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미래의 예상 연금액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설명드린 추납 신청 등 다양한 업무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생각만 하던 나의 노후를 구체적인 숫자로 마주하는 것이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국민연금의 조금은 무거운 현실부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들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의 황금기는 지나가고 있고 미래 세대가 받게 될 연금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이기보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처럼 제도를 정확히 알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가입 기간을 한 달이라도 더 늘리고 숨겨진 정부 지원을 찾아내고 연금 수령 시점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작은 노력들이 모여 당신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든든한 노후 준비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이웃과 이 지혜를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평안한 미래를 우리의 노후, 과연 안녕하신가요? 많은 분들이 막연한 기대를 걸고 있는 국민연금, 우리 미래의 마지막 보루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연금의 모습이 과연 전부일까요? 오늘 우리는 조금 불편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국민연금에 숨겨진 진실과 미래를 준비하는 현명한 지혜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소중한 지혜를 주변의 가족과 친구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더 많은 분들이 자신의 미래를 단단히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피크아웃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정점을 찍고 내려온다는 뜻이죠. 안타깝게도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 우리가 받는 국민연금액이 바로 그 피크아웃 시점, 즉 역사상 가장 좋은 시절, 이른바 리즈 시절을 지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현재 연금을 수령하는 기성세대와 앞으로 연금을 받게 될 젊은 세대 간의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1990년대생이나 2000년대생들은 앞으로 30년 이상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현재의 어르신들이 받는 만큼의 연금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실제로 이들이 받게 될 연금액은 월 100만 원 초반대에 머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국민연금 제도의 역사에 있습니다. 과거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 즉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으로 돌려받는 비율이 매우 높았습니다.
처음에는 70%로 시작했고 이후 60%를 유지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현재 200만 원 이상의 높은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높은 소득 대체율의 혜택을 본 세대입니다. 그들의 연금에는 마치 선진 복지국가인 프랑스의 향기가 배어 있다고 할 수 있죠. 프랑스는 공적연금 덕분에 60%에 달하던 노인, 빈곤율이 4%까지 극적으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떨까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모두 합쳐도 노인 빈곤율은 50%에서 40%로 약 10%포인트 감소하는 데 그칩니다. 이는 우리가 마주한 냉엄한 현실입니다.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된 연금개혁은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 대체율을 계속해서 깎아내렸습니다. 그 결과 지금의 40대만 해도 비슷한 기간, 비슷한 직장에서 일한 선배 세대보다 실질 소득 대체율이 10% 이상 낮아졌습니다. 저의 경우를 예로 들면 30년 넘게 성실히 납부해도 실질 소득 대체율은 28% 수준에 머뭅니다. 선배 세대가 거의 40%에 육박했던 것과는 큰 차이죠. 더 심각한 것은 미래입니다. 앞으로 연금을 받게 될 세대는 평생 국민연금을 납부해도 정부가 정한 공식적인 빈곤선조차 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1인 가구 빈곤선은 월 156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80년대 중반 이후 출생자들은 30년 이상을 꼬박 납부해도 이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연금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은 세대 간의 갈등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직면한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막막한 현실 앞에서 좌절만 하고 있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현명하게 활용한다면 나의 노후를 조금이라도 더 든든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조기 노령연금과 연기연금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연금을 정해진 시기보다 최대 5년 먼저 당겨받거나 최대 5년 뒤로 미뤄서 받는 제도입니다. 물론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일찍 받으면 매년 6%씩 최대 30%가 감액된 금액을 평생 받게 되고 늦게 받으면 매년 7, 2%씩 최대 36%가 증액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만약 은퇴 후 소득이 급격히 줄어 생활이 어렵다면 조기 수령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월소득이 일정 금액, 예를 들어 2024년 기준 약 308만 원을 넘으면 신청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은퇴 후에도 다른 소득이 있어 생활에 여유가 있다면 연기연금을 통해 미래의 연금액을 불리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200만 원, 300만 원에 가까운 높은 연금을 받는 분들 대부분이 바로 이 연기연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경우입니다. 다음으로 국민연금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는 가입 기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연금액을 계산하는 복잡한 공식이 있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통제하며 연금액에 가장 극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바로 가입 기간입니다. 한 달이라도 더 길게 납부하는 것이 보험료를 조금 더 내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추후납부, 반납 제도를 알아두셔야 합니다. 추납은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 즉 납부 외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여유가 될 때 내서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과거에 비어있던 시간을 지금의 소득 기준으로 채워 넣는 것이죠. 반납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1999년 이전에는 직장을 그만두면 그동안 냈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과거에 이렇게 반환 일시금을 받으셨다면 약간의 이자를 더해 다시 공단에 반납함으로써 그 기간을 고스란히 가입 기간으로 되살릴 수 있습니다.
이 두 제도는 잠자고 있던 나의 가입 기간을 깨워 연금액을 늘리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